저는 그것 두 번째 이야기를 기다려왔던 사람이라 개봉한 첫날 보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감상평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원작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제 첫인상은 일단 놀라게 하는 장면이 많았고 무섭고 기괴한 장면들이 1편보다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1편 관람이 거의 필수입니다. 1편을 안 보고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중간중간 어린 시절이 나오는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원작 소설가 그 유명한 스티븐 킹이 등장하더라고요. 보시기 전에 스티븐 킹 얼굴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영화를 관람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킹 소설이기도 하면서 유명한 공포영화 샤이닝의 명장면이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초반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등장하는 에드리언의 이야기는 원작에 존재하는 내용으로 원작에서는 경찰서에서의 진술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지만 거기서 묘사되는 상황이 영화와 거의 똑같이 재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대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마이크가 그것이 돌아왔다고 확신을 하면서 27년 전 친구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참고로 이 에드리언 역할을 한 사람은 맘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자비에 돌란 감독입니다. 마이크가 전화를 걸면서 루저클럽의 40대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원작에서는 스탠리가 가장 먼저 전화를 받고 욕조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27년 전의 일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마이크의 전화를 받자 손에 그동안 없었던 맹세의 상처 자국이 생깁니다. 빌은 자신에게 조지라는 동생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잊은 채 살다가 마이크의 전화를 받자 말더듬이가 다시 시작되기도 하죠. 에디는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고 베벌리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닮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베벌린의 남편은 원작에서 훨씬 비중이 높은데 남편이 직접 대리에 찾아와서 루저클럽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원작에서는 빌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죠. 영화에서 마이크가 페니와이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한 쿠드 의식은 원작에서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루저 클럽들이 이 방법을 통해 페니와이즈의 초창기 모습을 확인하는 정도였고 그 모습을 본 단 한 사람은 바로 리치였습니다. 리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리치가 게이라는 설정은 원작에서는 없습니다. 헨리는 원작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헨리는 페니와이즈의 하수인 같은 인물로 페니와이즈가 헨리의 정신을 조종하고 루저 클럽들을 죽이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헨리가 아주 쉽게 정신병원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원작에서도 페니와이즈는 헨리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27년 전 죽은 헨리의 친구 패트릭이 나오는데 원작에서도 그렇게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헨리를 태우고 운전을 해줍니다. 원작 속에서는 헨리가 도서관에 있는 마이크를 죽입니다. 클럽하우스는 영화에서 잠깐 등장하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산속에 아지트를 만들고 놀았던 것처럼 이들도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영화에서는 벤 혼자 만들었지만 원작에서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헨리 패거리들과 2차 돌싸움을 벌이기도 하며 그들의 쿠드 의식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페니와이즈의 실체가 영화 속에서 등장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페니와이즈는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있었던 초현실적인 존재입니다. 악마라는 말에 조금 더 가깝겠네요. 페니와이즈가 완전한 악이라면 중립을 지키던 신도 있었습니다. 바로 거북이인데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의미심장하게 거북이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페니와이즈의 실제 모습은 거미의 모습입니다. 영화에서는 거미, 가재, 사마귀가 다 함께 합친 형상이었는데 원작에서는 암컷 거미로 묘사됩니다. 저에게 이번 그것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 시퀀스는 중국집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원작에서도 존재하는 씬이었지만 영화가 그 원작을 화면적인 기괴함으로 더욱 잘 살린 부분이었습니다. 포춘쿠키에서 다양한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원작에서 페니와이즈가 변신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원작을 봤었다면 거기서 눈알이 왜 나왔는지, 새의 날개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빌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옛 자전거 실버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 상점의 주인이 원작 소설가 스티븐 킹이었죠. 실버를 높은 가격에 사고 문을 나섰대 이 자전거는 지옥을 빠져나올 만큼 빨랐다고 하죠. 빌은 정말로 실버를 타고 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빌이 조금 비그덕대지만 곧잘 자전거를 타게 되고 동생 조지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실버를 타고 다시 예전처럼 자전거를 신나게 탈 수 없게 되자 스케이트를 빠른 속도로 타던 아이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냐고. 스케이트는 조심해서 탈 수 없는 거라고 아이가 말을 합니다. 그때 어른 빌은 각성을 합니다. 실버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위험한 자전거였습니다. 그만큼 빠르긴 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악마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빨랐던 거죠. 그리고 빌은 페니와이즈와 마지막 결투를 벌이러 갑니다. 이 영화는 루저들을 위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트라우마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그래서 자신 말고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남 탓하거나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갖고 헤쳐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루저 클럽이 페니와이즈에 맞서 당당히 싸워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페니와이즈를 상대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내일은 더욱 당신의 꿈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